5-1은 일단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지난주처럼 이제 5-1, 5-2 제목이 달라요. 수업 자료를 두 개를 나눠 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난주랑은 다르게 이번 주는 앞뒤 내용이 살짝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5-1이 좀 길 겁니다.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을 5-1 진행하다가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쉰 다음에 5-1 끝내고 5-2는 간단하게 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출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조금 그럭저럭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4-1이 제목이 순차 분기 반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내용의 개념이고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풀어낼 때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으로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차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 번씩 실행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대전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무조건 한 번 흐름을 타파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부여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었고,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고 싶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차 흐름에 맞게 순서대로 문장들을 적어 주시되, 여긴 내 분기하고 싶은데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그 분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if 문을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개념을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while 문을 적을 수 있다. 요 while 문이란 것 자체는 분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적을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마도 반복 용도로 적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이제 4-1 끝날 쯤에서 살짝 우리 삼각형 출력한다라든가 다양한 국면에서 써먹을 수 있었던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while문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3단 콤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돼 라든가 처음에는 life가 3인체로 스타트를 하자고 와 같이 여러분은 아마도 할당문을 적어서 이 3단 콤보의 첫 반복 준비하는 부분을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적는다 치면 while문의 조건식을 첫 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예를 들면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다면 5번째 줄 출력이 끝난 직후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내지는 라이프가 처음엔 3인체로 스타트하는데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0보다 큰 동안 반복하고 싶다와 같이 조건식을 지정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콜론 찍고 엔터 쳐서 while문 첫 줄을 완성했다 치면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이제 이번 반복, 이번에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등등 서비스를 한번 제공한다. 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 번째 줄, 삼각형의 이번 번째 줄을 출력한다라든가 등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 콤보 세 번째로 그런 본문 내용 실행한 다음에 방금 전에 1번째 줄 출력했다면 이 다음에 2번째 줄을 출력할 수 있도록 내지는 방금 전에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으니까 라이프를 1만큼 줄이도록 여러분은 아마도 더하기 1 내지는 빼기 1 같은 느낌을 써서 결국은 할당문을 다시금 적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기 위해 우리는 앞뒤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시켜놓고 나중에 F5를 눌러서 전반적인 흐름을 실행하도록, 전반적인 문장들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둔 다음에 우리가 4-2에서는 이제 내 프로그램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도입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마지막 세 번째 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py 파일 내용물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py 파일 구성할 때 이 프로그램은 노래 가사를 2배속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정했어. 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한 2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은 리터럴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하면 항상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정한 숫자 2가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데이터를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나 2배속으로 하고 싶어. 2하고 엔터 치면 2배속, 5하고 엔터 치면 5배속으로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들고 싶다면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어 놓긴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섞어서 예를 들면 int 괄호를 닫고 할 수 있겠죠. 프롬프트 출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식을 구성해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곧 사용자가 정한 배속과 연관돼 있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걸 이제 어디다가 담아서 그때그때 나눗셈 해가면서 잠들도록 다른 수식들을 예쁘게 구성해 둔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사용자가 2하고 엔터 칠지 5하고 엔터 칠지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그때 입력한 그때 고른 그 숫자를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하고 그럴 때 이제 인풋 호출식을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방법. 자, 지금 보니까 나만 아는 값, 저 사람만 아는 값 같은 느낌으로 서술하고 있잖아요.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을 과거 시점의 사람인 나랑 미래 시점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키보드 앞에 있을 저 사람이랑 사이에 이 .py 파일 내용물, 파이썬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일종의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 사람이 정한다, 내가 정한다가 지금 기본적인 이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직접 코드 적는 건 어렵고 대신에 import random enter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수입을 해와서 random.randint 등등을 써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우리도 틀릴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과제 넘버1이 출제돼 있는 상태고 등등등 해서 4주차가 지금 지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부 한 달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꽤 다양한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인 내 머릿속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py 파일에다가 옮겨 적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목표 3에 도전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 어렵냐? 뭔가 이러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도 코드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실행 흐름을 오로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나눠서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기능 배웠어요. 레이저 포인터란 게 있더라고. 이거 하면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손으로 휘젓는 것보다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이게 흔들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특집이니까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흐름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을 펼쳐내고 그걸 이제 문장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는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종류조차 별로 없어요. 적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맨날 적는 거 똑같은 거 3+5 이런 거나 적고 앉아있어요. 수업에서. 등등등. 아직은 우리가 다양한 코드 적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조합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막 GPT가 알려주는 거 여러분 우리 과제 넘버원 GPT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GPT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과제에 적용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계인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래서 그렇게 문장 적어놨을 때 그 문장을 이제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실행하는 동안 중간중간 그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적절히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 값으로서 담았다 꺼내가면서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형식이 몇 종류 없는 상태예요. 우리 int, float, str, bool 그 정도 구경해 본 거잖아요. 다른 거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아직 쓸 수 있는 형식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제목인 인덱스란 친구입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굵은 글씨 인덱스가 오늘 등장할 거고 일종의 순서 몇 번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배경
사연이 존재해요. 그런 사연들을 5-1에서 짤막하게 살짝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가 좀 많아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위치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고, 이름이라는 단어, 얘는 사실 이전에 몇 번 나왔는데 갑자기 굵은 글씨로 변절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름사전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과제 넘버2가 이번 주에 5주차에 출제되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로 얘는 연기를 해뒀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아마도 중간에 쉬는 시간 맞을 것 같고 우리 15분에 쉬면 되는 거죠. 일단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조금 먼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미래에 내가 유튜브 한번 더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살짝만 구경을 해보고 오늘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용 구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노란색 별표가 지금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른쪽 위에 별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중요해서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수업 자료에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주차 .pdf 파일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 거, 걔 같은 경우는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목에 별표를 찍어놨다라는 건 그 .pdf 파일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만 등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수업 중간고사 배점이 몇 %입니까? 이딴 거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드디어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대. 잠깐만요. 아무튼 두 분 다 감사드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y 파일 과제 넘버1, 제가 작성한, 예를 들면 뉴 넘버 베이스볼, 뉴 트레저 박스 함수적인 내용물을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헬로월드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적인 내용물을 읽은 다음에 헬로월드 출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함수적인 내용물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과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중에 30%는 지금 강렬한 덕심을 숨겨놓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나 내용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말로 주석을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석 중에 몇몇 부분에는 별표를 쳐놨어요. 그 미음 한 다음에 한자 하면 하는 그 별표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필요한 부분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용을 확인하는 친구들도 그 별표가 찍혀있는 이상한 거 지금 쓰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주석 적혀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요 별과 비슷한 느낌으로 완전 우리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수업 범주를 초과하는 걸 써봤다와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1학년 1학기 2, 4학번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한 달 된 시점에 납득하기가 상대적으로 난해한 그런 요상한 부분들의 별표를 찍어둘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구경하려고 하는 사연은 지금 시점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C랑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걔네 둘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볍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용 구경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 대신 다뤄주는, 문장에 대한 실행, 수식에 대한 계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걔네들을 적는 건 우리가 하지만 걔네들을 실행해 주는 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스 11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실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윈도우라는 것도 역시나 제 노트북 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헬로월드, 우리의 지금 게임 함수 내용물 등등을 실행해 가면서 우리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항상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대전제라고 얘기했었던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들, 문장들을 실행해 줍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오늘 할 일 해가지고 10줄짜리 A4 용지에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들고 다닌다 칩시다. 다가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봤더니 이거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조금 이따 다시 오고 지금 두 번째 걸 먼저 해야겠다와 같이 얼마든지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순서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는 목표 3번 같은, 우리 과제 넘버원 목표 3번 같은 데서 이거 이렇게 돌려갖고는 절대로 승률 100%안 나올 건데 와 같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우리 코드를 바꿔서 실행해 준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순차 개념을 무조건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도록 이 친구들이 만들어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문장들 이런 순서대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프로그래머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겠지 해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해 둔 거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를 항상 철칙처럼 지켜가면서 순차 개념을 지켜가면서 실행해 주도록 돼 있다라고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쥐약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성능은 그 코드를 적은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 개념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우리가 의도해 둔 거를 있는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동등한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해서 각각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등등등 어쩔 때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말고 절대로 누가 바라보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답을 말할 수 있을 법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수학 내지는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걸 다루도록 설계돼 있어요. 누구든 3을 보면 3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인 숫자를 써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글자 볼 수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전부 다 그걸 여러분이 내 핸드폰, 얘도 컴퓨터란 말이에요. 내 핸드폰으로 구경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얘는 숫자로서 다루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눈에 출력까지 그 전체 과정을 다 숫자 내지는 숫자들의 나열로 표현해 가면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이, my age, your age에 담기는 건 숫자. 자, 나이는 그 자체가 숫자의 개념이니까 그대로 담으면 될 겁니다. 근데 글자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니코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를 써서 .py 파일 내용물을 적죠. 그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읽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유니코드 내지는 인코딩이라든가 그런 단어들에 있는 코드가 여기서는 숫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 잠깐만 이거 돋보기를 켰어야 돼요. 문자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표라는 친구를 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자들이 있고 문자 집합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자 집합 유니코드 분류 방법, 하위 범위에서 알파벳 A, B, C, D, E, F 등등 이런 문자들을 윈도우가 다룰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 대문자 A 같은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이 대문자 A는 알파벳 A는 유니코드로 치면 16진수로 41번째 글자입니다와 같이 이 대문자 A에 대해 41이라는 코드 숫자를 지금 부여를 해놨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 바로 다음 숫자는 42가 되고 대문자 B 등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있잖아요. 한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외워두면 편할 수 있는 가가 AC00번째 글자로서 지금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가 AC00이고 AC012 이제 각이 됩니다. 그래서 갓까지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로 시작해서 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터 이제 받침 서로 다르게, 모음 서로 다르게, 이제 깃까지 끝나면 이제 나부터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부터 hit까지 우리 지금 현대 한국말로 우리가 한글로 적을 수 있는 표기법으로 적을 수 있는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숫자를 미리 매겨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도
동네에서 쓰는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숫자들을 매겨놨다.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니코드로 글자들을 다룬다라는 건 우리 지금 C 드라이버 어딘가에다가 AC00 해가지고 4글자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치면 그 숫자 16진수로 4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저장해놨다 치면 나중에 걔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가라는 한국말, 한글을 보여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일반 물리라든가 그런 시간에 이제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보고 세로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뭐 0이 있을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파형, 웨이브폼이라고 부르죠.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소리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파동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그런 세기를 진동의 세기를 약간 매우 짧은 시간 간격마다 지금은 세기가 얼마지 해서 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을 모아서 일렬로 기록을 해뒀다가 그럼 이제 이게 .wave 파일이 됩니다. WAV 파일.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제 스피커가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그 스피커에다가 요 시간마다 이만큼의 힘을 주고 이만큼의 힘을 주고 해서 스피커를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원본 소리랑 유사한 느낌의 소리를 다시금 전달을 해드리는 게 가능한 거죠. 이와 같이 소리는 이제 시간축으로 잘게 잘라서 각각의 숫자들을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재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잘게 잘라서 숫자들을 더 촘촘하게 기록을 해두면 좀 더 원본 소리에 더 근접한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파일의 용량은 커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라면 이제 예를 들면 MP3라든가 MP4라든가 그런 느낌의 압축 방식을 써서 크기를 좀 더 줄인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죠? 뭐 Full HD에서 1920, 1080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한 장 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로로 1920개로 잘게 자르고 세로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요 작은 한 부분,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아마 부른다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지? 여기는 무슨 색이지? 등등을 따로따로 기록을 해주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bmp 파일이 완성되는 거고 윈도우 기준으로 이게 너무 용량이 크다라면 이제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자주 얘기하는 뭐 JPG라든가 WebP라든가 아니면 PNG라든가 GIF 움짤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로 압축을 해서 담아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림들의 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축에 대한 그런 잘라서 어떻게 다룬다 방법이랑 그림의 방법, 물론 이제 동영상은 소리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아무튼 엄청나게 큰 파일로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하든가 유튜브에 게시하든가 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아무튼 요거는 지금 여전히 별표가 쳐져 있긴 한데 일종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글자니 소리니 그림이니 동영상이니 전부 다 컴퓨터는 숫자, 덩어리, 숫자들의 나열로 다룰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진짜로 숫자만 사용하는 친구라면 우리 수업에서도 꽤 많은 것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이전에 살펴봤었던 그 데이터랑 관련된 애들, 코드랑 관련된 애들 걔네들도 전부 다 숫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일단 인트 형식과 플롯 형식과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걔는 원래 숫자였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문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함수라든가 그런 코드랑 관련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숫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의 문장을 실제로 읽고 실행을 해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가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파이썬 프로그램 포함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게 돼요. 우리 지금 C 수업 듣고 있으니까 C에서 컴파일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 .exe 파일이라든가 이런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파일이 등장하죠. 그 친구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 더블 클릭하면 걔를 들고 와서 이제 차근차근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요건 비밀이긴 한데 사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예를 들면 .py 파일이라든가 .exe 파일에 다 숫자로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순차 분기 반복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은 당연스럽게도 그 자체가 숫자로서 담겨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C 배우고 있잖아요. C 같은 경우는 선언을 적죠.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메모리 4바이트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언을 적절한 자리에 잘 적어놨다면요. 그렇긴 한데 그 4바이트가 메모리 위에 어디냐 라는 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숫자죠. 그렇긴 한데 그 넘버라는 이름, 그 변수 이름이 int 형식 변수 이름이다라는 그 int 형식입니다라는 그거랑 관련된 정보는 C 동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메모리 위에 담겨 있지 않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 넘버라는 이름, 그래서 메모리 어디를 쓰면 되는 거냐? 그거는 유지가 돼요. 여러분이 이름 넘버를 적을 때마다 메모리 저기다 값을 담거나 메모리 저기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거기 있는 4바이트가 int 값을 담기 위한 용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사실은 기록을 해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아마도 C 수업에서 여러분 디버그라는 그런 기능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구경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걸 하면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지금 C 코드를 볼 건 아니니까 파이썬 코드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넘버는 3하고 엔터 치고 넘버 더하기 5 한다면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int 덧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는 3.5 한 다음에 동등한 덧셈식을 계산한다 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롯 덧셈을 할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하기 위해 5.0을 할게요. 이러면 이제 3.5 더하기 5.0이 되니까 8.5가 튀어나올 겁니다. C 동네에서는 저런 덧셈식을 컴파일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명령어들 중에 add라는 명령어를 쓸 거냐, add라는 명령어는 int 덧셈용으로 만든 명령어입니다. 또는 이제 add sd라는 명령어를 쓸 거냐, add sd는 이런 식으로 C로 치면 더블 형식 값을 두 개를 더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때, 저수식에 대한 코드를 만들 때 여러 명령어들 중에 이 덧셈식의 형식이 뭐냐를 파악해서 적절한 명령어를 골라가지고 집어넣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넘버 자체가 int 형식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정보가 따로 메모리에 남아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사용해야 되는 모든 정보들,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배운 모든 게 전부 다 F5 눌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파이썬 동네랑 C랑 살짝 관념이 다르긴 하지만 C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 없는 건 프로그램 자체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구성되냐 아니냐 등등을 논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숫자들 투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 왔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 또한 하얀 창 뒤에서 만약에 그걸 다룬다면 나름의 숫자들로 바뀌어서 지금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짧은 시연을 저랑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지금 별표는 안 쳐놨어요. 그렇긴 한데 필기를 한다거나 이걸 지금 폰카로 찍는다든가 유튜브 영상 올릴 겁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지금 제가 쳐볼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다음 주 이후 수업에서 직접 여러분의 아이들에다가 여러분의 인터랙티브에다가 작성을 해보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재부팅을 해볼게요. 우리 늘 적는 3하고 엔터 치면 3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8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이랑 수식 5를 계산한 결과값을 실제로 덧셈을 한 거죠. 덧셈 결과 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종강할 때까지 3 더하기 5를 하다가 끝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배웠던 게 이제 넘버는 3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지금 우리가 어쩔 때는 이걸 변수 넘버에 지금 3을 담아놨으니까 지금 변수 넘버, 이름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 물어본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3이라고 응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달리 보면 얘는 지금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뭐냐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도 있고 등등등이었습니다. 긴 한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개소리입니다. 절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넘버는 3 한다고 쳐도 이 넘버에다가 진짜로 3을 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지금 봐봐요. 지금 보면 우리가 넘버라는 이름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3이라는 거, 5라는 거 얼마든지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저 3이라는 거, 5라는 거, 넘버라는 거가 전부 다 지금 전 지금 파이썬 인터랙티브를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 파이썬 인터랙티브가 다루고 있는 메모리, 여러분 메모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노트북 살 때 CPU가 뭐냐? 그다음 메모리가 요즘 뭐 8기가, 16기가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메모리가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다음에 SSD가 크기가 뭐 몇 테라바이트냐,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 고르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런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넘버라는 숫자를 다룰 수 있다는 건 그 3이라는 숫자가 진짜로 메모리 위 어딘가의 숫자로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5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넘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인트값 3이 담겨 있어요 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메모리 위에 숫자로서 존재해야지만 우리한테 지금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5가 담겨 있다. 아까는 3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5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그런 데이터를 메모리 위 어딘가에 지금 담아놨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3도 메모리 위에 존재하고 5도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본인이 원한다면 요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ID 말 그대로 여러분 ID 비밀번호 할 때 그 id예요. id는 함수 이름이고 id 괄호 열고 예를 들면 3하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3의 id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여러분 노트북이랑 저랑 이 숫자가 다르게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프로그램, 지금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실행하는 동안에는 인트값 3에 대한, 그러니까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가 뭐냐 물어봤더니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0이죠. 그다음 100만이죠. 10억이죠. 그다음에 1조죠. 140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지금은 5구나. 미안해요. 회귀를 하겠습니다. 넘버에 다시 3을 담고 그 다음에 id 넘버를 하면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은 3에 대한 id랑 동등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숫자가 바로 메모리 위 어디에 지금 인트값 3이 존재하냐 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값 3은 실제로 메모리 위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넘버는 3 한다 해도 인트값 3 그 자체를 절대 넘버 자리에 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C랑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습니다. C에는 진짜 담아요, 거기서는. 아무튼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실제로 담기는 값도 요 3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넘버는 5를 다시 했다면 그때는 id 넘버가 바뀌게 돼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은 아까랑 다르게 지금 64만큼 차이가 나고 있죠.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얘는 당연스럽게도 메모리 위에 5가 어디 있냐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지금 담겨있다 보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5라는 인트값 5에 대한 id 값이 담겨있는 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5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넘버라는 이름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당문을 실행했으니까요. 5라는 이름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뜨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은 알고 있고 어떤 이름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어떤 id 값이 담겨있냐까지 지금 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di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dir 괄호를 닫고 하면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이 뭐가 있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복잡한 이름들이 있긴 한데 얘는 원래 들어있었던 이름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새로 정했던 넘버라는 6글자짜리 이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허위 메모리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단 칩시다. 그 다음에 그냥 문장 하나 집어넣고 함수 정의를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펑크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dir 괄호에다 그걸 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름 이 정도 있고요. 얘네는 원래 적혀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펑크라는 이름, 넘버라는 이름 2개를 추가로 알고 있어요와 같이 가나다 순으로 우리한테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아까 전이랑 다르게 펑크라는 이름을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기 이전 타이밍에는 모르고 있었을 거고요. 일단 이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름을 안다 모른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어떤 id 값이 담겨 있냐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일종의 사전 같은 느낌으로 기록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느낌으로 구경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VARS라는 함수가 있고 이 친구 리턴 값을 출력해줘, 뭔지 알려줘라고 얘기하면 뭔가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쓰시면 int 값 5를 쓰실 수 있는 셈이고요. 펑크라는 이름을 쓰시면 함수 하나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함수 이름 펑크입니다. 얘는 함수고요. 한 다음에 at이라고 지금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뱅이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0x 00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0x 어쩌고 저쩌고 표현은 여러분 이전에 제가 그 나이를 속일 때 쓴 적이 있잖아요. 제가 10진수로 32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16진수 표현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죠. 0x 20 같은 20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체크를 해보고 싶다면 hex라는 역시나 함수가 하나 존재해요. hex 해가지고 야 지금 10진수로 32 그러니까 계산하면 32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거예요. 아무튼 32에 해당하는 16진수 표현을 내가 키보드로 치려면 무슨 글자들을 쳐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글자를 치시면 돼요 하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0x20 얘가 알려준 대로 치면 엔터 치면 우리는 지금 계산하면 int 값 10진수로 32가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조합하면 자 봐봐요. 펑크라는 이름 이 친구 알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id 값이 담겨 있을 건데 그 id 값을 가지고 지금 함수를 우리가 하나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id 펑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지금 id 3이랑 id 5 등등이랑은 당연히도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메모리 요 자리에는 int 값 3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는 5가 담겨 있고요. 여기는 지금 펑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10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알려줘 하면 여기서 이제 0x 이만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얘는 지금 정확히 여기 적혀 있는 얘랑 동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d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숫자는 진짜로 메모리 위에 저기에 이 계산 결과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이게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 넘버는 3 할 때 넘버 자리에 진짜로 담고 있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느낌의 얘기를 살짝 구경해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시연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메모리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메모리 컴퓨터에 달려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그 데이터냐 코드냐 그딴 거 예를 들어 상관없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핸드폰엔 아직 새로운 메시지, 새로 나한테 도착한 메시지, 나한테 누가 보낸 메시지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이 핸드폰에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카카오톡 딱 켰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 친구는 나한테 새로운 메시지, 사용자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게 담겨있는 다른 컴퓨터, 카카오 서버로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친구 새로운 메시지 있습니까? 없어요. 하면 좀 슬픈 얘기가 되는 거고, 있다면 이제 지금 서버에 존재하던 그 새로운 메시지 숫자들을 이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일단 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만회를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자, 당연스럽게도 그런 숫자들이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log.txt라든가 뭐 savefile.sav라든가 그런 SSD 같은 데 파일로 저장돼 있다면 일단 그 친구를 열어갖고 내용물을 긁어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그걸 뭐 덧셈을 하네, 뺄셈을 하네, 출력을 하네를 그 이후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라 함은 우리 이전에 봤었던 뭐 2배속, 인트값 3, str 형식값 한 글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한 얘기들 뿐만 아니라 코드 등등 모든 이야기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인사 내용물이라든가 등등이 전부 다 아무튼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서 그 덩어리를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본인이 느끼기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덧셈 같은 데 활용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어딘가에 그 값을 담거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치 값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영어로는 어드레스에서 주소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자주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C의 주소랑 파이썬 동네에서의 요 아이디 어쩌고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저 어드레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치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드레스 저거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사처럼 쓰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쪽 서양 사람들은 저거를 동사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매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주소라고 딱 하면 그건 이제 진짜 명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붙여둔 도로명 주소.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좀 더 중의적인 의미로 위치라는 표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방금 전 말했던 거 복붙해 왔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메모리 어딘가에 값을 담아두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이때 우리 지금 메모리만 8기가, 16기가 얘기했잖아요. 16GB, 기가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킬로 1000이죠. 메가 하면 1000의 제곱이니까 100만이죠. 그 다음 기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위니까 10억이 됩니다. 16GB다. 그러면 160억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160억만큼 짠뜩 나열되어 있는 그런 드넓은 메모리 위에서 정확히 한 곳을 딱 찍어서 여기 지금 인트값 3이 있네. 여기 지금 펑크 인사의 내용물이 있네. 그런 식으로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치 값을 사용해 가면서 엄청나게 넓은 메모리 영역 중에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한 곳, 지금 당장 값을 가져와야 되는 정확히 한 곳을 특정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어딘가에는 인트값 3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 내용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은 당연히도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위치 값 또한 서로 다르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위치 값만 알고 있다면 메모리 위 어디든 간에 그 위치를 구경해보고 거기 지금 숫자가 뭐가 담겨 있냐를 확인해서 적절한 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값을 인트값 3이다 하면 덧셈을 하는 용도로 쓴다거나 그런 후속 조치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원한다면 i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걸 적음으로써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냐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순정 파이썬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우리 python.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었던 아마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id 괄호를 닫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그 커다란 숫자가 곧 메모리상에서의 위치 값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파이썬에서는 이게 맞아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값, 지금 메모리 위에 3이 어딨냐, 5가 어딨냐, 인사 내용물이 어딨냐 할 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id 호출식을 써서 직접 눈으로 구경해 볼 수도 있는 그 값을 id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d 3 했을 때랑 id 4 했을 때 계산 결과 값이 서로 달랐어요. 정밀하게는 32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10진수로. 자, 당연스럽게도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3도 있어야 되고 4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3이랑 5랑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숫자 값 3이랑 4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둘 다 메모리 위에 존재하려면 당연히도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어야 돼요. 동일한 위치에 값을 두 개, 세 개, 숫자를 두 개, 세 개 담아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덮어쓰기가 돼버릴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두 개를 메모리 위에 올려둬야 된다라는 거 곧 그 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id 값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적어봤던 이런 느낌의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등등을 실행할 때 이름 넘버에 대해서 실제로 담기는 값은 절대로 int 값 3 등등이 담기는 게 아니라 id 3 값을 대신 담게 돼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id 값을 담아뒀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지금 3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넘버 더하기 5라든가 그런 덧셈식의 좌항자리 수식을 계산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얼마든지 이름 넘버에 대해 지금 id 값이 이런 커다란 숫자구나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위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int 값 3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고 오고 리터럴 5 계산해서 오른손에 5를 들고 얼마든지 덧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름에 id 값만 담아둬도 괜찮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d 값만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에 있는 그 값을 바로 꺼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꺼내와서 다음 계산에 활용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요거는 함수 출식에 대해서도 비슷해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input 함수 이름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input이라는 함수 지금 덩어리 어디 있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input이라는 수식을 적고 그 뒤에 연산자 괄호 열고 닫고 붙여가지고 지금 input 호출식을 적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호출식 계산을 유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용물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식 인풋을 계산한 결과값은 넘버 자리에 담는다는 곧 id 인풋 값을 지금 이름 넘버에다 담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id 인풋이랑 id 넘버는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왜냐면 이름 넘버에 대해서 이 숫자가 진짜로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 id 값을 가져와 가지고 아까랑 동등한 메모리 위 자리로 가서 동등한 코드 내용물을 실행해서 동등한 결과를 부경해 볼 수 있다는 거죠. id 값만 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당문 등등을 실행할 때 실제로 넘버 자리에 담는 값 등등은 전부 다 id 값만 딸랑 담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파이썬 동네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붉은 글씨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전엔 그냥 썼는데 이제 붉은 글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name 에러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요 이름에 대해서 na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 동네에서는 요 이름에 대해서 identifier라는 단어를 써요. 식별자라고 아마 번역하는 걸 여러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id라는 함수 방금 써봤잖아요. 보통 id라고 부르는 거 id 비번 할 때 요 id가 사실은 identifier 또는 identify의 줄임말이잖아요. 그걸 id 두 글자로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줄여 부르잖아요. C 동네에서는 요 이름이야말로 요 id라고 지금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C 동네고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방금 전 이 id 어쩌고저쩌고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에는 좀 번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id 값들, 엄청 커다란 숫자 값들 대신에 적절한 이름을 적어가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완성하고 문장을 완성하고 아무튼 전체 코드를 완성하고 F5를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해서 기록해둔 id 값들을 사용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int 값 3을 들고 온다든가 인풋 내용물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다든가 등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름이라는 개념, 파이썬 인터프리터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각각의 이름에 대해 기록해둔 id 값을 실질적으로 꺼내가면서 메모리 위 그 자리를 방문해서 거기 담겨있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int 값, str 값 등등을 활용해 가면서 덧셈, 뺄셈, 함수 호출 등등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종의 사전을 한 권을 구비를 해두고 거기다가 넘버, id 값 이거임, func, id 값 이거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이름과 위치값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의도는 조금 더 심오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구비를 해두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엿보는 게 가능해요. dir 괄호열고 닫고 하면 지금 사전에 무슨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쓸 수 있나 까지 조회해보고 싶다면 그때는 vars 괄호열고 닫고로 하시면 돼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면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왜냐면 요게 저한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재밌어야 되니까 지금, 자, 오늘 특집입니다.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야 되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뭘 할 거냐? 방금 메모리 얘기가 슬쩍 끼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D 값 얘기가 슬쩍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오고 싶습니다. 자, 봐봐요. ID 3 하면 지금 메모리 위에 번째 자리에 인트값 3이 있다를 의미한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이사학번 앞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건지를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메모리의 그 자리에 진짜로 3이 있나를 까보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긴 이제 별표 다시 쳤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를 다시 켰고 우리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메모리 위에 아까랑 숫자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메모리 위에 요 번째 자리에는 인트값 3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메모리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갈고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했고요. 그래서 갈고리를 걸었고 성공적으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금 메모리를 17MB만큼 쓰고 있어요. 악성 코드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 줄 적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냉동을 시켜볼게요. 일시 정지를 시키고 한 끗만큼만 이동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메모리 여기 자리에 있는 이 명령어 실행하다가 방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멈춰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메모리를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경하냐? 자, 일단 메모리라는 거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말도 못하게 커요. 0번지부터 FFFFF번지까지니까 저 지금 메모리 16GB짜리를 꽂아놨는데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저기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스크롤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검색창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네이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경해 봤었던 요 ID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메모리 정확히 저 자리에 진짜로 3이 적혀있나 지금 여기 16진수니까 0, 3이 적혀있나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엔터를 치면 개소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FF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진수로 FF니까 이거를 10진수로 치면 255예요. 3은 아니죠? 지금 메모리 F8번지 자리에는 FF255가 담겨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긴 한데 자,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이썬은 64비트 에디션을 지금 깔아갖고 쓰고 있어요. 64비트. 자,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러면 64비트는 몇 바이트입니까? 하면 8바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16진수로 표현할 때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로 치면 4자리잖아요. 그래서 16진수로 두 자리가 곧 1바이트만큼이 됩니다. 우린 지금 64비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쓰고 있다는 건 요거를 지금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을 게 아니라 8바이트만큼을 하나의 세트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을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3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FFFFFFFF 뭔가 불안한 알파벳이긴 한데 학사 경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숫자가 지금 이걸 치면 4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이랑은 완전 반대편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8바이트는 뭔가 요상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8바이트는 8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여기에 이제 비로소 0000000003 숫자 3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바이트만큼 네 덩어리 어치가 파이썬 동네에서 지금
int값 3을 다루기 위해 여기다 지금 담아둔 거라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int값 3을 메모리 위에 담고 이렇게 다룰 때 그 친구는 32바이트를 씁니다. C에서는 몇 바이트를 썼나요? int값 3 담는데 4바이트를 썼죠. 8배의 낭비를 하는 친구예요. 자, 아무튼 딴 걸 한번 또 볼게요. 일단은 저 친구 갈고리를 풀어주고 풀렸나?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D3이 아니라 ID4를 해볼게요. 그러면 16진수로 이 공만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 한 끗 차이 나게 해주고 메모리 가서 아까 여기 3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고 엔터 치면 사실은 int값 4는 int값 3이 앉아있던 집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뒷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짝 축소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메모리 이 자리에는 이만큼이 int값 3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4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 A, B, C, D, E, F 15죠. 그 다음에 16진수로 10이니까 16이에요. 그래서 16 쭉 해서 20, 30, 40, 50, 60, 70, 80, 90, A10, B10, C10, D10, E10, F10 해서 FF까지 255까지 담겨있고 그 다음에 100까지 여기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일종의 타워 팰리스 같은 느낌입니다. 요 인트 값들은 메모리 위에 일렬로 다세대 주택에 지금 단체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는 뭐 다른 집이라 치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플러스 256까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3 구경했었죠. 3 윗집엔 2가 살고 1이 살고 0이 살고 그 다음에 1, 2, 3, 4, 5가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요 뒤에 있는 1, 2, 3, 4, 5는 사실은 음수 1, 2, 3, 4, 5 마이너스 1, 2, 3, 4, 5가 옆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트값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까지 그래서 260 얼마냐 아무튼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한 곳에 다세대 주택 같은 느낌으로 모여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ID3 메모리 어딨니 하면 그 다세대 주택 중에 한 곳에 해당하는 적절한 숫자를 우리한테 던져줄 수도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3하고 엔터 칠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2하고 엔터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1 더하기 2 더한 덧셈의 계산 결과값은 메모리 위에 어딨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는 덧셈 계산 결과값은 3이잖아요. 그리고 3은 이미 메모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D3 그냥 했을 때랑 완전히 동등한 숫자가 항상 튀어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 int값 3을 다룬다라는 건 사실상 이 ID 값을 다룬다라는 동치가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int 말고 뭐 플롯은 귀찮으니까 생략합시다. str 형식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hello는 일단은 뭐 256 그런 숫자가 아니죠. 지금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당연스럽게도 id 값을 알려줘 하면 당연히 id3이랑 id4랑은 다른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얘네들은 숫자가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좀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동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래 보입니다. 얘네들은 한 통속 같은 주택 안에 살고 있는데 얘는 완전 동떨어진, 그러니까 주소가 작으니까 위치값이 작으니까 일종의 업타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다운타운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메모리 이 자리에 헬로 5글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갈고리를 걸어서 멈추고 검색을 때려보면 역시나 아까랑 동등하게 FFFF가 적혀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요상한 숫자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다시 엔터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상한 숫자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8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5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인 암호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살짝 보면 여기 지금 헬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요 글자들은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자리에 있는 요 글자는 지금 이 한 바이트를 요 1바이트를 아까 얘기했던 그 코드로 간주를 해서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글자로 표현하고 할 수 있다. 근데 00은 지금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내비뒀고 헬로 5글자가 대충 메모리 요 근처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지금 8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1바이트 단위로 담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6865, 60, 60, 6F 잘은 모르겠지만 이 5글자가 헬로 5글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자, H 알파벳 몇 번째 글자입니까? A, B, C, D, E, F, G, H. 저 68은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8번째 글자. 그러니까 H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E 5글자죠. 5번째 글자죠. C는 12입니다. 그래서 C가 아마 L일 것 같고 그다음에 F는 C 바로 다음 D, E, F 3만큼 차이 나는 거죠. C랑 F는. 지금 얘는 O예요. 그래서 L 그다음에 뒤로 3끈만큼 뒤로 이동하면 M, N, O가 되는 거죠. O는 15번째 글자가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 적혀있는 요 5글자가 요 5바이트만큼이 우리 요 str 값에 대한 일종의 본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짜로 str 형식 값 헬로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적혀있는 5는 아마도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텍스트는 헬로 곱하기 5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다시금 엔터 치면 당연히도 아까랑은 다른 숫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른 id 값이. 저긴 아까 헬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끌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생 하고 있는 거죠. 엔터 쳐볼게요. 자, 엔터 치면 아까랑 똑같이 FFFF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가 아무튼 이상한 숫자 그 다음에 여기는 19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6진 숫자네요. 16 더하기 9하면 25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헬로를 5번 적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그렇죠. 지금 뭔가 얀데레라고 부르죠. 뭔가 지금 집착에 가까운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1바이트 단위로 보면 어딨냐 6865, 60, 60, 6F가 총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6865, 60, 60, 6F가 총 5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걸 역시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이 자리에는 진짜로 25글자짜리 헬로가 5번 적혀 있는 그 str 형식 값이 거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한 가지만 더 구경을 해보고 시연을 맞춰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ID 정확히 그 ID 번째 메모리 위에 ID 번째 자리 가면 지금 전부 다 요 FF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요즘 핫 이슈예요. 파이썬 동네에서. 저걸 FFF 그러니까 작년도 버전 3.11 버전은 FFF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전 버전은 더 이상한 숫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다 똑같이 FF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3.12 버전은 저게 FFF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의외로 중요한 이슈로서 지금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일종의 대격변이 지금 발생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밑작업으로 지금 윈도우용 파이썬 3.1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FF를 담는다라는 선결 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필살기를 발동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요걸 지금 패치를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뭔가 커다란 숫자, 지금 자세히 보면 아까 7FF 어쩌고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얘 어디서 구경해 봤나 싶으면 아까 우리 ID3, ID4 같은 거 할 때 얘네들도 지금 7FF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ID3 있는 부분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경해보면 아이고 엔터 치면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으면 여기도 지금 7FF 어쩌고저쩌고 자리고 여기 이제 인트 값 3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역시나 요상한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아마도 길이 같은 게 담겨 있고 그 뒤에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긴 지금 7D0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긴 인트 값 3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여기 지금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인트 값 3, 인트 값 4, 인트 값 5들 순서대로 담겨 있는 동네인데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요 32바이트 중에 앞에서부터 두 번째 8바이트가 전부 다 동등한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FF도 동등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헬로가 담겨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F30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FD, 7D0이고요. 자, 이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요 자리가 요 숫자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트값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까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요 자리에는 str 형식값, 25글자짜리 str 형식값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애들이랑은 요 자리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유추가 되죠?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해동을 시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형식 얘기할 때 민증을 까한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 있잖아요. 타입한 다음에 3 하면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니 물어볼 수 있었죠. 그럼 우리한테 int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int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자체는 당연히 int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int도 이름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id int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에는 int 형식이라는 그 자체 덩어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걔는 지금 메모리 위에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원한다면 이 친구의 16진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 갖고 한번 들고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int 살고 있는 동네죠. 복붙해갖고 여기다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정확히 id int랑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담겨있는 값은 int 형식 값입니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id 값을 들고 가서 방문했어요. 여긴 항상 똑같은 숫자 적혀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 바로 다음 8바이트를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이거면 이건 지금 int 형식 값이 여기 담겨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있는 게 int 값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요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뒤에 있는 숫자가 곧 그 int 값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야. 해서 3이면 3이다, 4면 4다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 지금 출력 안 해놨어. 출력해 볼게요. 비슷한 느낌으로 str도 얼마든지 수식 str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딨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요 값이 곧 여기에 박혀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 텍스트에 담겨있는 값, id 값을 갖고 메모리 방문하면 역시나 똑같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건 FF고 얘는 무시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글자들 보고 바로 여긴 지금 str 값이 담겨있구나.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칸을 까보는 겁니다. 여긴 2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있구나. 라고까지 판단이 끝난다면 모종의 사유로 잘은 모르겠지만 모종의 점프를 해서 여기서부터 25개 글자를 읽어내서 여기 헬로 5번 연거푸 적어놨구나. 헬로가 적혀있구나 까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져와서 프린트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곱셈을 해서 다른 메시지를 만든다라든가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id 값만 알고 있으면 메모리 위에 그 자리로 가서 여기 지금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있나를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C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int 넘버는 3 한다. 거기에 int라는 정보를 담지 않아요. 그냥 3만 담아요. 여러분 원한다면 나중에 숏 2개라든가 플롯 하나로 간주해서 읽어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동네잖아요. 일단 파이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id 값이라는 게 진짜로 예를 들면 int 값 3이 담긴 위치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id 값만 들고 있으면 내가 메모리 방문해서 여기 지금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있나 그 모든 정보, 데이터랑 관련한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한 세트로 담겨있기 때문에 id 값만 들고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int 값 3 들고 오고 int 값 5 들고 와서 덧셈을 수행하거나 등등 데이터랑 관련한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가 뭐냐 궁금한 친구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좋아요.
그래서 메모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D 값 얘기가 튀어나왔고 넘버에는 3이 절대로 담기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 보였어요. 3은 일단은 항상 고정된 자리 ID 3으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메모리 위 그 자리에 일종의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헬로는 거기 살고 있지 않았어요. str 형식 값 등등은. 걔네는 당연히 다른 데 살고 있었고 아무튼 각각의 ID 값들 가지고 메모리 위 검색해서 쳐다봤더니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str 형식 값이 있어요. 5글자짜리예요. 그 5글자는 헬로입니다. 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str 형식 값 헬로를 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 모든 숫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담겨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D 값이라는 뭔가 길다란 메모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만 가지고 얼마든지 무슨 형식, 무슨 값이든 다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오늘의 본론 얘기로 이제 점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입니다. 자, 순서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이제 소수점 안 달린 숫자, 인트 형식 등등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를 명백히 구분해서 다루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구분해서 다루냐? 요 둘은 서로 다른 의도를, 서로 다른 국면에서 강세와 약세를 가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골라가면서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막 모든 애들은 뭐 숫자로 구성돼 있어요. 뭐 함수 내용물도 숫자예요 할 때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숫자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전제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트 형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말고 여러분 C라든가 다른 수업에서 구경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우리가 순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수점 안 달린 인트 형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런 숫자들은 일종의 세는 수단입니다. 나이가 몇이냐, A가 몇 번째 글자냐, 61번째 글자죠. 16진수로. 보물과의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냐. 얘는 소수점 달려있긴 하지만 아무튼 세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해요. 나이가 얼마냐 라든가 라이프가 몇 개냐 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과제 제출하면 그 제출 시각이 뜨잖아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내가 과제를 냈다는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를 몇 번째로 냈냐, 몇 등으로 냈냐는 이제 절대적 숫자들 사이에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대적인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뭐 3등, 5등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얼마든지 상대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합을 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해요. 과제 제출 2등 한 친구랑 1등 한 친구 사이에 그 제출 시각 사이에 시간차는 몇 분 몇 초냐? 그럼 예를 들면 3시간 45분 차이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건 또다시 절대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덱스란 말이에요. 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순서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되게 잔혹하게 일렬로 줄 세워놓고 너 뒤로 가, 너 앞으로 와 이래가지고 키 순서로 이렇게 한 열로 줄을 세워서 작은 친구를 앞에 앉히고 큰 친구를 뒤에 앉히고 하는 얼마나 인권 침해임 내가 작고 싶어서 작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앞에 앉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키 순서, 나이 순서, 아니면 뭐 학번 기수 순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은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 개념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인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당연히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순서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이 얻고 싶다라면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정보들을 추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집단 안에서 몇 등이냐, 몇 번째 순서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반 안에서 하는 거냐, 일반 4반 통합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과목 듣는 모든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냐 등등등.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트리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동명인 3명이 한 군데에 앉아있는 걸 오늘 발견을 했어요. 이번 학기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연도에 입학한 동기인데 이름도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번은 무조건 서로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번까지 도입을 하면 어떻게든 출석 부상에서 여러분 모든 친구들에 해당하는 줄을 일렬로 세우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모든 친구들에 대한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두 숫자들 사이에 우열을 가르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요. 키 작은 친구가 위에 올라온다. 나이 많은 친구가 먼저 탄다. 학번이 작은 친구가 출석부 더 위로 올라와 있는다. 등등과 같이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마련됐다면 내가 지금 몇 번째 순서냐를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 친구들 학번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학번이 얼마니?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너보다 학번이 3만큼 빠르니까 내가 선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싸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입학한 연도가 동등하다라면 학번이 다르더라도 너랑 나랑은 동치다, 동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와 같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그런 순서라든가 그런 거를 매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반 전체 친구들 중에 1등에 해당하는 친구의 이름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 1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이름에다가 1등인 친구 이름을 담고 싶은데 1등인 친구가 여럿이에요. 그러면 자, 변수가 뭐라 그랬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값을 진짜로 하나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값을 2개, 3개 겹쳐서 담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값을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숫자가 아마도 3개 필요하겠죠 했을 때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로 각각의 값들을 담기 위한 서로 다른 이름을 미리 도입을 해가면서 여기다가는 위지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담고요. 러우에다가는 1을 담고요. 라이프에다가는 3을 담고요.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서로 다른 이름에 각각 따로 담거나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거랑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형식,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인 값을 어떤 이름 하나에다 담아두고 그 값을 사용해서 각각의 칸에 원래 의도했었던 값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도록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게 튀어나왔는데 일단 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자, 영어로는 오브젝트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동네마다 요 단어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의미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C에서의 오브젝트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저 영어 단어 오브젝트를 칸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의미랑은 조금 달라요. 자바랑도 다르고 C++랑도 다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객체 지형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배우시기로 하고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저 오브젝트라고 보통 부를 만한 무언가를 칸이라고 한 글자로 한국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요 칸은 개념 자체는 일단 설명이 엄청나게 쉬워요.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당한 메모리상의 약간 베타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t 한 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int 3 담겨있는 한 칸을 구경을 해본 겁니다. 그 바로 옆에 int 4가 담겨있는 한 칸 등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200 몇 칸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던 거고 각각의 칸에 int 값 4, 5, 6, 7, 8, 9 등등이 순서대로 박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str, 헬로 5글자가 담겨있는 칸도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요. 아무튼 설명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ID 호출식 적어가면서 직접 어떤 칸이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나를 구경해 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식 ID 3을 계산하면 메모리 위에 존재할 int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별표 붙여놨다 안 붙여놨다 해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안 붙어 있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프로그래머가 이런 칸과 관련한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설계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건 진짜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 거지? 같은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위치 개념, 칸 개념을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걱정해 가면서 코드를 짜지 않아도 되도록, 달리 말하면 하얀 창 뒤에 있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잘 챙겨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두고 요 칸 하면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메모리 영역입니다 정도까지만 적당히 담아둔 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단어 이전에 먼저 튀어나왔는데 이 친구를 가져와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변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말했는데,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이 변수는 사실은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버는 3 엔터 치면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id 3 값이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는 인사하고 엔터 치면 그 함수 덩어리가 넘버에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 함수 내용물이 있는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id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상의 각각의 위치에는 3 또는 인사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칸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름 넘버 자리에 뭐 id 값을 담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가져가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 사전의 그 이름 자리에 id 값이 담긴다 정도로 가져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문장들이 좀 나오는데 저랑 같이 한번 엔터 쳐가면서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45분 남은 거죠? 분명히 이걸 월요일 반에서는 다 주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목감기에 걸려 있었고, 오늘은 지금 그 약국 선생님이 지어준 감기약을 먹고, 목감기에서 코감기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서 단축키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랙티브 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거를 진행을 해봤다 한다면, 지금 막 이 친구는 지금 텍스트도 알고 있고 막 많은 걸 이미 알고 있는 타락한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라면, 물론 이제 X 눌러서 껐다 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F6을 누르시면 기억 상실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텍스트를 알지 못하는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쉘 메뉴에 Restart Shell이라는 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F6이에요. 그래서 뭔가 넌 지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하면서 총으로 빵 쏘는 그런 느낌으로 재부팅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부팅 시킨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저랑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5-2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3하고 엔터 치면 늘 3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hex id 3하고 엔터 치면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숫자가 아마 튀어나왔을 것이고, 맥 쓰는 친구들이랑 저랑은 숫자가 완전히 다른 게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윈도우 쓰는 친구들조차도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저랑 조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특히 3.12.2가 아니라 9버전을 쓰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Alt P에서 다시 한번 엔터 치면 아무튼 내 컴퓨터에서 처음 이게 나왔다면 그 다음번에 또 다시 ID3을 또 물어보면 항상 동일한 값이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보장이 될 겁니다. VARS하고 가르고 닫고 하면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나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모르는 내용들밖에 안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방금 재부팅을 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hex id 한 다음에 VARS의 return 값에 대한 id 값을 16진수 표현으로 가져가면 뭔가 이런 커다란 숫자가 나오고, 일단은 얘도 매번 계산할 때마다 우리한테 동일한 return 값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id 값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게 정상이고,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d는 id 값을 메모리상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적는 거고, hex는 뭔가 int 값이 존재할 때 그거를 16진수로 표현한다면 무슨 글자들을 적으면 되냐를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들 적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str 형식으로 던져주는 친구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2개를 한번 등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할당문을 써서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는 df 인사해서
콜론 엔터 치고 그러면 알아서 들여쓰기 해줄 겁니다. hello 하고 바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함수 정의를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처음으로 적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엔터를 쳤더니 그냥 꿈뻑꿈뻑 하면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한다면 인사 내용물 두 번째 문장을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가 이 함수 정의, 이 문장의 마지막이야 라고 끝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적을 건지 아닐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터키를 그냥 두 번 연타를 하시면 이 문장은 두 줄짜리구나 해서 이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x id 한 다음에 3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vars 바르고 닫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같으면서 다른 id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라면 한 줄 한 줄 복붙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까지 Alt P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넘버는 인사하고 ID 넘버, ID 인사, ID VARS를 해보세요. 그러면 ID 인사는 아까랑 동등하고 ID 넘버는 당연히 아까랑 다를 것 같고 ID VARS는 여전히 동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이제 여러분의 인터랙티브에는 꽤 많은 숫자들이 지금 ID 값들에 대한 16진수 표현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걸 토대로 우리가 요 칸과 관련된 조금은 별표를 치지 못할 법한 여러분이 아마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법한 이 얘기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해놨다면 다양한 표현들이 출력돼 있을 것이고 그걸 눈여겨보면서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그래요. 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기가 심해서 주말간 작년도 수업 자료를 재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11이긴 한데 스샷이 그렇긴 한데 지금도 동등한 느낌으로 예쁘게 출력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엄청나게 넓은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지금 이름 사전이 한 권 꽂혀 있는 거고 어딘가에는 함수 덩어리가 있는 거고 어딘가에는 인트값 3이 다세대 주택 안에 살고 있는 거고 등등등 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요 수업 자료 만드는 당시에는 ID 값이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됐어요. 지금은 7FF 어쩌고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12 같은 경우는. 아무튼 조금 다른데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얘는 7FF가 아닌 게 맞긴 해요. 아무튼 원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맥 쓰는 친구들은 역시나 윈도우 버전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사전 이름 사전도 메모리 위에 지금 항상 고정된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VARS 보면 그거 리턴 값이 사전 한 권 그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ID 값을 잴 때마다 항상 동일한 숫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사전이 한 권이 꽂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요 이름 사전이란 친구는 우리가 내부를 확대해서 정확히 무슨 글자들이 무슨 숫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혀 있나 인트 형식이나 str 형식처럼 확대해서 구경을 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그냥 진짜로 사전 책 한 권이 저기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만 납득해두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는 아마 이상한 이름들이랑 그거에 대한 ID 값이 이름 사전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버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을 거고요. 인사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넘버 자리, 넘버 오른쪽에는 ID 넘버 값, ID 인사에 해당하는 값. 아무튼 걔네들이 예쁘게 잘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재부팅을 하든 뭘 하든 맨 처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켰을 때는 메모리 위에는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은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가 뭐냐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넘버라는 이름도 일단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상한 이름들만 잔뜩 들어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미 인트값 3은 자기만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있는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 할당문 넘버는 3 엔터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제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다가 3 한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id3 값을 대신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함수 정의도 비슷해요. 이 함수 정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자 지금 int 값 3은 메모리 위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인사란 이런 것이다. 헬로 5글자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도중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인사가 정확히 뭐 하는 거냐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메모리 위에 새로운 어딘가에다가 적절히 기록을 해둡니다. 그렇게 해둠으로써 여기에 지금 함수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덩어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id 값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id 값을 이름 사전의 인사 자리에다가 담아두게 돼요. 여기까지 해야 저 함수 정의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이름 인사를 써서 이 덩어리를 실제로 호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요. 새로운 이름 인사가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동안 등재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인사 엔터를 실행을 한다는 거는 자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 자리에 담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뭐 메모리 어딘가에 인사 내용물이 있네 뭐네 뭐 그런 거랑은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 사전에 인사 오른쪽에 적혀 있었던 그 id 값을 그대로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적기만 합니다. 이 함수 덩어리를 실제로 메모리에 가서 확인한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 함수 덩어리가 복사가 된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id 값만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다가 옮겨 적기만 해요. 그렇게만 해둬도 나중에 넘버 괄호를 닫고 하면 메모리 상의 요 인사 내용물을 호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요 정도까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거는 id 넘버랑 id 인사가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온다라는 걸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그 그림을 지금 다 외우시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진짜 생김새는 어떨까?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노트북에 깔려 있잖아요. 막 갈고리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해두고 상상 정도로만 해두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사전이 진짜로 뭔지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만 챙겨놓고 넘어갑시다. 이름 사전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딕셔너리입니다. 여러분 영한 사전이라든가 그런 거 옥편이라든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영한 사전을 펼친다면 이름 사전은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펼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다. 그럼 네임 에러예요. 있다 하면 나는 거기 이름 바로 오른쪽에 적혀있는 id 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 int 값 3, 헬로 5글자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름 사전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 값들은 어디에 담겨있냐?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각자만의 칸에 담겨있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특정 칸에 담겨 있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 형식, 그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믿고 여러분은 할당문 적고 싶은 만큼 적고 이름 수식으로서 적고 싶은 만큼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백 슬라이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식을 우리 지금 30분 남은 거죠. 새로운 형식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내용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꺼냈다가 담았다가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실은 이름 사전이라는 친구가 정확히 이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vars 괄호 닫고 요 함수 출식 적고 그거를 민증을 까보시면 예 무슨 형식입니다라고 정답을 알려줄 거긴 해요. 그렇긴 한데 자 그런 이름에 대한 id 값을 기록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id 값이 뭐고 여러 칸들을 뭐 이름 같은 일종의 태그를 붙이는 거죠. 그런 짓 하지 않고 그냥 줄줄이 나열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뭔가 이름 사전 자리에는 어떤 이름 그에 대한 진짜 데이터, 어떤 이름 그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등등등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일종의 페어를 다룬다 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나열하는 형식 값 자리에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id 값이 적당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68, 388이 순서대로 담겨 있고 그 id 값을 갖고 나중에 여러분이 int 값 3 또는 int 값 4를 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자, 요건 조금 익숙할 겁니다. 뭔가 나열하는 형식 값이 메모리 위에 존재하고 확대해서 봤더니 거기에 H 한 글자랑 I 한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str 형식이 딱 요렇게 작동하는 친구입니다. 여긴 지금 5개짜리 str 형식 값이 있어요. 그 위에 조금 뒤에 구경해 보니까 진짜로 코드긴 하지만 숫자긴 하지만 아무튼 HELLO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str 형식이 딱 요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일단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전 걔는 글자들이었고 id 값을 나열하는 상황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뭔가 숫자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자,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값들 중에 하나, 원하는 하나를 골라 쓰기 위해서 얘 왼쪽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네, 넘버스에 담겨 있는 걸 넘버스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이름 사전에 넘버스 오른쪽에 적혀 있는 id 값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사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등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id 값이 여러 개가 담겨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저 여러 개 id 값들 중에 하나를 지금 꺼내와서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 있거나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도 id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 골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왼쪽에 적혀 있을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버즈란 이름 적으면 그 오른쪽에 적혀 있던 그 id 값 하나를 꺼내와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id 값이 여러 개 적혀 있긴 한데 왼쪽에 이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나열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id 값도 여러 개 중에 딱 하나만 내가 가져와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찍으려면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칭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새로운 단어 인덱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맨 앞에 있는 거 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거와 같이 몇 번째 칸에 담겨있는 id 값을 쓰고 싶다와 같이 순서 개념을 써서 나열되어 있는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쓰는 순서 개념을 인덱스라고 굵은 글씨로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줄줄이 뭔가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 값이 메모리 위에 존재할 때 그 안에 지금 여러 개가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한 칸만 고르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칸에 해당하는 그 칸이 몇 번째인지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정확히 그 칸만 특정해 가면서 거기 담겨 있는 id 값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알파벳 글자 하나 등등을 특정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론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25분 남았잖아요. 아까 쉬었으니까 여기 본격적으로 저거를 파이썬 동네에서 어떻게 쓰나를 지금 5-2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를 살짝 구경해 봅시다.